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한미 반도체를 조금 더 이제 월요일부터 흔들림이 심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라고 이렇게 일요일 날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겠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미 반도체를 목청 높여 영상을 이렇게 찍어드리는 이유는요, 제 텔레그램 여기서 제가 한미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시총이 4조 돌파, 자 1, 2조짜리는 거뜬히 두세 배 보내버리는, 자 고작 영업이익이 1000억인데 그걸 이해 못하는 투자자와 전문가들이 시장 나가리다 그랬어요. 제가 이걸 언제 적어드렸냐면, 실제로 요거를 적어드린 시기가 지금 7월이에요, 7월. 자, 한미반도체를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드렸어요. 자, 7월에도, 자, 반도체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 이런 거, 하늘로 뚫고 올라가는, 이런 시기들. 자, 보세요. 한미반도체를, 자, 7월 11일 날도 또 추천드렸던 종목이 한미반도체예요. 뭐 주석 엔지니어링 이런 거 다 지금 신고가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한미반도체를 정말 오랫동안, 자,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7월 13일 한미반도체 대시세의 비밀. 제가 한미반도체를 지속적으로 텔레그램에서 언급을 해드렸고, 정말 사실 반도체의 최고 종목, 2차전지의 최고 종목이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였다면, 지금 반도체 대시세의 핵심은 한미반도체와 HPSP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주성 엔지니어링, 요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같이 끌고 가지만 정말 최고의 종목은 요 두 개예요. 그 밑에 요 두 개가 있는 거고, 이 네 개의 종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제 텔레그램에서 월요일부터 한미반도체 같이 얘기할 거니까, 우리 반도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고, 자, 문자 보내기 싫다. 왜? 전화 잡고 하니까. 전화 잡고 하는 게 짜증난다면 문자 보내지 마.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링크 걸어둘게요. 자, 오늘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었냐? 왜 이 기업이 이렇게까지 올라왔냐? 라는 배경이 일단 중요합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여러분들 중에 난 정말 쓰잘데기 없는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찌 시총이 6조가 되느냐? 영업이익이 1000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시총 6조가 말이 되느냐?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말이죠. 가장 쓰잘데기 없는 말입니다. 정말 주가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씹으려대는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 비올이라는 회사 아시죠? 비올이라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4,500억입니다. 자, 영업이익은 100억이에요. 100억짜리 회사, 50억짜리 100억짜리밖에 못 버는 회사가 어떻게 시가총액이 5천억이 되냐고. 안 그렇습니까? 자, 안 그래요? 어떻게 이런 차트가 나오냐고.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정말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매출이 1조든 2조든 중요하지 않아. 그것이 영업이익을 얼마나 바뀌느냐가 사실은 주가 상승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300억을 벌었는데 130억을 벌었다. 3분의 1을 돈으로 챙기는 회사. 자, 여러분들 보세요. 왜 이런 기업들이 좋은가? 한미 반도체가 왜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가? 3천억을 벌었는데 1000억을 챙기잖아. 안 그래요? HPSP가 왜 대체 시가총액이 3조나 되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왜 그래요? 절반을 챙기거든. 1500억을 버는데 800억을 챙기잖아. 1800억을 버는데 900억을 챙기잖아. 여기 보이잖아. 눈이 어두워도 이것이 보이셔야 돼. 2300억을 버는데 1200억을 챙기잖아. 절반 이상을 챙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최고의 기업입니다. 왜?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어때요? 엔비디아 시총이 1000조입니다.
매출은 12조가 나오고 영업이익이 6조가 나와요. 절반을 챙기잖아. 왜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몇 배를 더 높아요? 삼성전자는 가전, D램, 반도체를 다 어우르는 종합 반도체 기업에 가전제품에 AI에 로봇에 스마트폰에 다 하는데 스마트폰 하나만 하는 이 애플이 어떻게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높냐라는 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정말 당연한 겁니다. 왜? 영업이익이 훨씬 잘 나오는데 주가의 상승은 얼마를 버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를 챙길 수 있는 기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팹리스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러냐면 리스크가 없잖아. 사실 기업 이 사업을 많이 한다는 건 리스크가 산재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좋은 것보다 리스크가 더 많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많은 기업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주가가 사실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간단하잖아. 산정하기가. 그러니까 멀티플을 딱 대장주가 받아버리면 밑에 기업들도 다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지금 차트를 한번 딱 보면요. 이래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는 한미반도체가 에코프로랑 똑같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언제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간외로 하한가가 나오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자, 이 날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한미반도체가 그냥 단순한 비올과 같은 기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에코프로 같은 국민이 사랑하는 종목이 될 것이냐 이거를 사실은 결정한 시간이에요. 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심리와 이 시장이 한미반도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볼게요.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한가가 나오기 전과 후로 완전히 다른 기업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한미반도체가 많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 한미반도체가 한 4조까지만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미반도체가 정말 국민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 주식이 되면서 제2의 카카오나 제2의 에코프로 같은 그런 주식이 돼야 되는데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무척이나 하던 시기예요. 왜? 아직 사람들은 어떻게 이 한미반도체를 바라보고 있느냐. 자, 이런 말들을 해. HBM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있었어요. 뭐냐? 이거 너무 작다. 시장 캐파가 너무 작다. 아무리 HBM이라도 여기가 한계다.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전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HBM이라는 건 AI 빅뱅 시대를 맞아가지고 얼만큼 필요할지 사실 산정이 안 돼요. 내년에 대한 전망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 지금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꿈의 종목이 사실 HBM 종목이에요. 그런데 한미반도체가 지금까지는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어떤 시각으로 봤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1번, 주가가 너무 올라서 사기가 힘들다. 2번, 대체 저 반도체 종목은 뭐냐? 영업이익 1000억밖에 못 버는 저 회사가 시총이 6조가 가당키나 하냐? 나는 이런 거 못 사겠다. 그러던 시기가 시간의 상한가가 나오기 전이에요. 야, HBM 관련 준 건 알겠어. 근데 한미반도체가 대체 어떤 기업인데 정확하게 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에코프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에코프로를 우리 같은 전문가보다 개인들이 더 잘 알아. 왜? 에코프로에 몰빵하고 에코프로를 분석하고 공부하고 추적 관찰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에코프로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한미반도체 전문가는 아직 없어. 왜? 제대로 모르거든. 그런데 시간의 하한가가 나왔어. 우리 개인들은 어떤 심리가 있냐? 투매가 일어나고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 이런 거를 사고 싶어. 여기에서 실제로 개인들은 굉장히 많이 사요.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다시 반등할 종목이면 사는 게 옳아. 그런데 파도같이 이게 파도가 두 번을 떨어져 버리니까 한미반도체 그런 심리가 약간 어떤 묻지마로 이제
줍줍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종자들이 우리 개인들 중에 굉장히 많은데 파주가 2번 하락을 하고 나니까 한미반도체로는 그거를 할지 말지 고민이 굉장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주말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어? 한미반도체가 어떤 기업인지를 공부하기 시작했어.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을 제대로 몰랐는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한미반도체 보니까 이거 미친 기업이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인지를 하는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재작년 에코프로가 상승하기 전에 저 혼자서 영상 찍었을 때 저 아무 전문가도 에코프로를 찍지 않았을 때 제가 에코프로를 찍으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천국의 계단을 타고 폭등을 할 것이다. 한번 봐라. 에코프로가 그때 이후로 정말 크게 올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저는 에코프로를 그냥 뒀죠. 알아서 하라고. 개인들이 그 끝까지 꼭대기까지 끌고 갔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한미 반도체는 이 시간에 하한가를 나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순간적으로 생긴 거예요. 왜? 차트를 한번 보면 그동안 자 다시 여기 6만원 초반까지 와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이 싹쓸이 물량을 쓸어 담았어요. 50 몇만 주를 쓸어 담았단 말이야. 56만 주를 이 지금 6만 6천원짜리 주식을 5만 6천 주 쓸어 담았다는 거는 이거 금액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100만원, 1000만원, 10억, 100. 지금 엄청난 몇백억씩 지금 쓸어 담고 있어요,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오지 못할 가격이 벌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여기 가격이 온 거야. 6만원 아래로. 그러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적인 구간이 왔고 여기서 6만원 아래면 담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3개월 평균적인 가격보다 지금 처음으로 메리트 있는 가격을 개인들한테 준다는 거죠. 그러면 장 초반부터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간의 한가가 마이너스 10%니까 이 위에서 이 시초가가 체결되는 상황, 이 밑에서 체결되는 상황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 개인들은 1번 가격적인 메리트를 봤다. 2번 나는 한미반도체를 잘 몰랐어 그동안. 그런데 갑자기 주말에 한미반도체 관련돼서 각종 유튜브에서 소식들이 올라오면서 한미반도체 기업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인들의 손을 타고 입소문을 타고 이 한미반도체가 과거에 에코프로가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면서 자 에코프로도 똑같았어요. 이렇게 오를 때는 아무도 관심 안 가졌어. 그리고 나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그러면서 또 한 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폭등한 게 에코프로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관심을 받기 직전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에코프로가 무슨 저 장부 조작이니 내부 거래니 그러면서 문제가 터지면서 저 대표가 어떻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퍼지면서 실제로 에코프로를 굉장히 재조명하게 되는 시기를 맞았단 말이에요. 자, 한미반도체가 지금 그런 시기를 처음으로 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한미반도체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한미반도체는 실제로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한미반도체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자, 한미반도체가 지금 이 연간 실적이 3,200억이나 나오던 회사가 올해 1,600억이고 내년도에 3,600억, 4,700억 이렇게 지금 어닝이 찍히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왜냐하면 지금 산정이 불가해요.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로 HBM을 얼마큼 납품하는지가 산정이 아직 불가한 상태예요. 지금 수주가 나오는 것들만 가지고 잡았을 때 요 정도인데 이 한미반도체의 실적은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2차전지 성장기처럼 굉장히 큰 지금 성장의 초기에 있는 HBM 시장에 들어왔고 이 AI가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얼만큼 이 HBM 관련된 반도체를 사가는지 아직 산정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한미반도체가 할 수 있는 이 기술력과 HPSP 이런 이제 기술력들이 굉장히 사실 재조명되는 기간이 됐어요. 실제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한미반도체가 저는 딱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야수의 심장으로 마이너스 10%대에서 출발한다면 저는 매수를 1차적으로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두 번째,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봐요. 크게.
정말 저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 자, 5만원 깨지지 않으면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6만원에서 시작하잖아. 여기서 이제 내일 일단은 시간외에 하한가된 가격이 6만원 아래이기 때문에 6만원 안짝에서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만원에서 5만원이면 사실은 이제 한 17%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어.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물타기를 전략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서 1차적인 매수를 하고 한 번 이쪽에서 2차 매수를 할 정도의 전략만 딱 세워두면 이거는 정말 크게 먹을 수도 있어. 잘하면 에코프로가 되는 거고 잘못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5만원 정도에서 물 한 번 타주고 그 기준으로 해서 물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한 10%나 15% 정도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 예를 들면 뭐 45,000원이죠. 요 정도 딱 끝나버리면 손절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 위로 간다면 에코프로 같이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이에요. 왜? 주가를 옛날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 이렇게 상승하다가 주가가 이렇게 폭등한다고 이렇게 이런 거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한미반도체는 여기에 있다고요. 결국 이게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는 여러분들한테 달렸습니다. 결국 주가를 한미반도체 올려놓을 만큼 올려놨어. 여기부터는 정말 투기성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폭등을 하는 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좋겠고,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 시가가 마이너스 10%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위에서 시작하면 이거는 세력들이 물량 컨트롤을 못할 만큼 개인들이 아침에 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침에 마이너스 10% 위에서 시작해버리면 생각보다 빠르게 한 요 정도 시작해서 그냥 똑같이 양봉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10%보다 아래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조금 더 보세요. 이게 얘네들도 물량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힘싸움의 어떤 정말 이 정점에서 딱 만나는 게 아침입니다. 그 아침에 이 공매도라든가 이쪽에서 저 물량을 갚아야 되는 공매도라든가 이 물량을 사야만 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움직일 텐데 이미 10% 밑으로 시작을 못 해버리면 이미 10% 밑에서 시작해버리면 그쪽에서 이미 어느 정도 우리 개인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물량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흔들림이 좀 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0% 위에서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이거를 회복을 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10% 아래에서 시작한다면 하루 종일 흔들릴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쉽게 이것이 막 이걸 뚫고 내려가서 음봉이 크게 나온다는 그런 시나리오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걸 가정해도 그때부터 저는 시가에 한번 야수의 심장으로 담아보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다음에 6만원 아래에서 시작하니까 그러면 전략이 유효한 거죠. 전략적으로 이거를 6만원 아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이 유효해지는 거고 이 위에서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딱 사자마자 바로 수익이 나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종목, 이 한미반도체를 앞으로 눈여겨보면서 매매를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여러분들한테 쉽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만약에 랠리가 나오게 되면 보세요. 5일선 안 깨고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5일선을 안 깨는 범위에서만 시작하면 그대로 양봉 또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털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도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전혀 저는 걱정 없을 거라는 판단을 드립니다. 이거는 한미반도체가 하는 거는 지금 이 SK 하이닉스도 제가 계속 하이닉스 하지만 하이닉스가 그렇게 제가 엄청 하이닉스 좋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기업이 한미반도체예요. 엔비디아,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이 정말 차세대 반도체로 가는 기업의 어떤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없어서는 안 될 회사이기 때문에 멀티플을 얼만큼 받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넣어놓고 그냥 좀 갔으면 좋겠다. 좀 요렇게 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속적으로 한미반도체는 이제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는 제가 텔레그램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좀 받으시고 자 오늘 주말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월요일날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
명확하게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한번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다 어지간하면 제 이 머릿속에서 나온 전략이 대부분 주요한 그런 이제 국면을 아마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뭐 주말이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도체는 이제 시작입니다. 자, 슈퍼사이클이 오고 삼성전자 특별 배당금이 오고, 자, TSMC는 폭등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급등을 했고, AMD, 램 리서치, 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미국에 있는 반도체들이 다 폭등을 한 시기예요. 자, 어떻게 바로 이제 물론 이제 토요일 날 그런 악재는 있었어요. 미국의 어떤 신용 등급이 좀 부정적으로 좀 강등됐다. 요런 좀 악재가 있긴 하나, 호재적인 부분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들이 좋은 TSMC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도체가 업황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궁금하겠지만, 한번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반도체 기업을 어떤 종목을 보유하든 여러분들은 반드시 큰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